웃는 살인마 사형당해도 괜찮다. 장대호는 1980년 10월 13일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왔지만 어머니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성향이라 작은 일에도 아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다고 한다. 1999년경 어머니가 재혼한 후에는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아예 단절된 채 지내왔다. 그는 학창시절 동안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자퇴하고 2000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다. 이후 해병대 부사관에 지원했으나 상식이 부족하고 단신 등의 신체 조건으로 인해 바로 탈락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20대 중반부터 햄버거 푸드트럭, 노점상, 게임 제작, 새우잡이 선원 등 다양한 직종을 거쳤으나 딱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후 노래방, 안마방을 거쳐 2005년부터는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지만 2019년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 2019년 8월 8일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바로 고양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시 38세 장대호가 모텔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손님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19년 8월 12일이었다.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 시민이 표류 중인 몸통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강 주변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8월 16일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에서 오른쪽 팔 부위의 사체를 발견했고 경찰 관계자는 몸통 시신과 팔 부위가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월 17일 한강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을 발견했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주변 CCTV 분석, 피해자와 장대호의 관계 파악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사건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는 8월 8일에 투숙한 손님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이 씨와 다툼이 격화되자 장대호는 이 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마스터키로 방문을 조용히 열고 흉기를 사용하여 이 씨를 살해한 뒤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여 한강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CCTV를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은닉한 뒤 그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는데 만약 시체가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자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재빠른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결국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체포되었다.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날 바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상이 공개되었다. 피의자의 이름은 장대호 1980년생이며 2019년 8월 21일 그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진상공개 처분에도 그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는 상대방의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려고 했으며 죄책감 따위는 없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범행을 설명하는 도중 호송 경찰관이 그의 말을 제지하려 하자 왜 말을 못하게 막느냐 하며 경찰에게 화를 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라는 말을 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의 이유를 정당화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를 무시하고 도발했다며 내가 죽인 것은 정당한 응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범들은 체포된 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장대호는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가끔씩 서울 구로구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찾곤 했다. 사건 당일 그는 택시를 잡고 모텔 아무데나 가자라고 요구했고, 공교롭게도 장대호가 일하는 모텔에 도착해 살해당한다. 피해자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사망 당시 만 33세였으며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둘째를 임신했지만 피해자가 죽은 뒤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결국 유산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공판에 참석하여 장 씨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과 자신의 손주의 삶이 궁금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을 요구했다. 아내 또한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어린 아들과 살아가기 위해 힘쓴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019년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2019년 11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장대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하여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장대호는 또한 판결 직전에 재판받으러 법정에 나갈 때도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 3월 19일 2심에서 검찰은 다시 사형을 구형했지만 4월 16일 2심 판결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장대호 측은 4월 21일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소를 기각했고 형이 확정되었다. 판결 당시 가석방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이 나왔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형을 선고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그와 동등한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장대호 변호인의 요청에도 자수를 했다고 했어. 반드시 감형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감형해줄 만한 자수가 아니다 라고 했다. 자수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그는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돌출적인 쇼맨십마저 보이는 장대호의 태도가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다. 장대호는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비상벨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 그를 제지하는 교도관의 이마를 코로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2023년 8월 징역 1년을 또 추가로 선고받았다. 반성도 없고 정신 못 차릴 장대호는 평생 깜빵에서 잘 썩기를 바란다. 이런 장대호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댓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